네, 오늘은 오장육부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토, 비, 위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 기운에 해당하는 이제 장기, 없으면 죽는 장기는요, 뭘까요? 자, 없으면 죽는 장기는 사실 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위는 절제술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장기잖아요. 뭐 살이 많이 쪘다거나 아니면 위암 같은 것들이 걸렸을 때도 위를 일부분 드러내더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위는 없어도 살 수는 있는 부에 해당하고요. 없으면 죽는 장기라고 했을 때는 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비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비장과 췌장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장 그리고 췌장이 그 오장에 해당하는 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위경락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장경락인데 토에 해당하는 기운은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동한 통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의에서 그런 영양분이 이동하는 그런 그 길이 이제 위장경락과 비장경락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위장경락은 둘째 발가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봤을 때 그 앞쪽에 있는 다리를 쭉 따라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인트 깐다고 했을 때 그 정강이 있죠. 그 정강이를 지나서 무릎을 지나가요. 그런데 비장과 위장은요, 우리 몸에서 습도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시리다. 그러면 이제 관절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비위가 약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비장이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허벅지를 지나서 여기 이제 그 사타구니를 지나서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위가 어디 있냐면요, 우리 복부의 한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위가 있고요. 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밥통이잖아요. 우리가 음식물을 입을 통해서 삼켰을 때 음식물들이 일정 시간 동안 저장되는 그런 장기가 위거든요. 그래서 밥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지나가냐면 고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을 지나갑니다. 유방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위와 유방, 가슴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가슴은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기밥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요, 유방암이나 유방에 섬유선종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락이 어디 지나가냐면 쇄골 밑을 지나서 여기 목, 갑상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갑상선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비 모양으로,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걸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에 걸리게 되면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나와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살이 쪽쪽 빠지고요. 또는 갑상선 저하증에 걸리게 되면 삶의 의욕이 없고 에너지 생성이 안 되고, 그죠? 살이 막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장과 비장은 또 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이 많이 급격하게 빠진다거나 갑자기 찐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 다 비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경락은 갑상선 무릎을 지나서 뇌와 코에서 끝나게 됩니다. 비장 경락은요. 엄지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똑같이 종아리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를 지나서 그 넓적다리, 우리가 허벅지 안쪽 있죠. 허벅지 안쪽을 지나서 여기 Y존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들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림프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서 얘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은 겨드랑이에서 끝나요. 겨드랑이에서 끝나고 한쪽은 이제 가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비장이 거기, 비장과 췌장이 이쪽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장경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림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림프절이라는 게 이제 겨드랑이와 보통 이 Y존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Y존 운동이나 Y존 마사지, 겨드랑이 쪽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림프 순환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림프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하수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 그래서 림프 순환이 잘 일어난다라는 거는 노폐물이 잘 운반되져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림프가 막혔다. 우리가
하수구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 역류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 림프가 어디 한 군데 막힌다. 그러면 거기가 엄청나게 막 부풀어요. 그래서 대칭이 안 맞아요. 한쪽이 막 부풀게 돼서. 그래서 암에 걸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 암 수술을 받는다거나 해서 이 림프를 건들게 되면 림프가 막 부어 가지고요. 비대칭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한번 사진 검색해서 보시면 되게 징그러워요. 어쨌든 그래서 위장경락과 비장경락이 요렇게 지나간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위는 요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식도를 거쳐서 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위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소와 효소와 위산이 같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위산이요. 염산이에요. 아주 강한 염산으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는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균들을 죽이는 살균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식물을 죽으로 만드는 거죠. 소화와 흡수가 잘 되게 얘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본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위입니다. 그때 죽으로 만들 때 이제 강한 산이 나오고 또 위가 열심히 쥐어 짜듯이 운동을 하게 돼요. 위는 요렇게 가로 무늬로도 늘어나고요. 세로로도 운동을 하고요. 대각선, 비틀어 짜는 절구처럼, 절구가 아니지. 이거 뭐지? 맷돌처럼 비틀어 짜는 운동까지 해서 완전히 음식물을 다 죽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위가, 운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요. 위 자체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러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한 그런 느낌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화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화불량이 걸려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제를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소화제를 입에 달고 산대요. 자, 쓸 때 위는요, 위에 가장 안 좋은 게 첫 번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위하고 소장하고 다 이제 그 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뇌하고 연결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가 기능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첫 번째 안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는 많이 먹는 거. 위는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막 20인분 먹고 그러면 위가 그 복강에 꽉 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도 힘드니까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놓아버리겠죠. 그래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과음. 술을 마시게 되면요. 술은요. 소화를 시키지 않아도 바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어디서 흡수가 되냐면 점막에서 흡수가 되는데 입이나 식도에서는 그 술을 꿀꺽 삼키기 때문에 술이 담겨져 있는 주머니 역할을 하는 이 위에서 보통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위 점막을 자극을 해서 위궤양이나 위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술은 아주 안 좋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됐을 때 탄산, 사이다 하나 시켜 먹어, 콜라 한 잔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탄산은 속쓰림을 더 심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은 밥 드시고 난 뒤에 담배 꼭 한 가지씩 식구땡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펴야 소화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담배를 피면 일시적으로 각성 자극이 있어서 소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 말초에 있는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요. 오히려 소화 능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 쓰릴 때 우유 먹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게 되면 우유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더 속 쓰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매실 같은 거는 위에 그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데 촉진을 해주는 성분이 있다고 하니까 매실은 좀 드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강한 산성으로 음식물들이 죽처럼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위가 아닌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위는 이제 뮤신이라는 단백질이 나와서 코팅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물들이 식도로 역류를 하거나 아니면 십이지장으로 질질 새게 되면 식도염이나 십이지장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새지 않도록 위, 아래에 이렇게 관략근이 조여주고 있고요. 단단하게 조여주고 있어서 위에서 쭈물쭈물하게 되더라도 바깥으로 새지 않는데 이 관략근이 헐거워지게 되면 이게 위로도 역류하고 아래로도 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십이지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셔주셔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 빠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이 장기에 있는 근육들이 더 튼튼해진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비로소 보이는 장기가 이 뒤에 있는 이 췌장입니다. 그죠? 췌장은 비장할 때 다시 하겠지만 뒤쪽에 있는 숨겨진 장기이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암이 생기게 되면요 빨리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못 산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축구선수 유상철이 죽었잖아요. 그 췌장암이었고, 그다음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췌장은 우리가 정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비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제 한의에서 비장, 아까 비장과 췌장을 합쳐서 이제 비장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장, 지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비장은 우리 몸에 있는 가장 큰 임파기관입니다. 자, 임파기관이란 거는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장에서는 혈액을 만들고 저장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명을 다한 적혈구가 이 비장에서 파괴가 되죠.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적혈구가 파괴되기 전에 이 비장에 그 일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피를 짜내서 신장으로 보내줄 때 그걸 이제 비장의 무기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장은 이제 면역과 임파구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장도 중요하지만 췌장. 췌장은요, 이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앞에서 본 것처럼 위 뒤쪽에 존재하고 있고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자액이라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소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췌장은 호르몬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을 분비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요.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도 분비를 하는데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세 가지가 분비가 돼요. 그런데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한 가지만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거나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혈당 관리, 인슐린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의에서 보는 비장을 보시면 소화와 관련이 있고, 왜냐하면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흡수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한의에서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전신으로 운반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분과 습기를 담당하고 있는 장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위가 허하면 설사를 자주 하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요. 요거는 또 당뇨하고도 관련이 있는 증상들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을 통솔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이제 비장의 기능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만성 혈변이나 여성의 경우 월경 과다와 자궁 출혈 또한 이제 비위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살이 찌거나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이런 것들도 비위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텁텁하고 개운하지 못하고 입 안에 무언가가 잘 생겨요. 그리고 또 입 밖에도 헤르페스가 잘 생긴다거나 입술이 유난히 항상 거칠다거나 그리고 입술 색깔도 유심히 잘 보시게 되면 선홍색이어야 되는데 입술 색이 하얗거나 아니면 유난히 약간 거뭇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비위가 약해서 특히 위를 잘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또 입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자꾸 궁시렁궁시렁 돼요. 그죠? 특히 이제 습기가 있을 때, 비가 올 때, 비가 오기 전에 궁시렁궁시렁 되시는 분들은 비위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또 성격이 급하고요. 때를 챙겨주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점심은 하고 좀 건너뛰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근심 걱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워낙 본인의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뭐 고민이 있거나 이런 걸 털어놓게 되면 내 고민까지 계속 얹어져서 더 큰 근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근심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얹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특히 여기 턱 있는 데가 이렇게 그 V라인의 반대죠. 이렇게 사각턱처럼 이렇게 처지게 됩니다. 처지게 되면 아 내가 위도 처졌구나. 내 위 근육도 처졌구나 해서 위를 보여주시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위와 관련되어 있는 좀 만연해 있는 질환이 뭐가 있냐면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당뇨가 있는데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 B군 엄청 많이 드셔주셔야 되고요. 아연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당뇨하고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요,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되면 더 당뇨가 심해지거나 당뇨가 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뇨인 경우에는 피가 끈끈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영양소, 그죠?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많이 드셔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종합 영양제, 그죠? 그 항산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요 영양제를 원래 정량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드셔주시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더 싸게 몸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는요, 노란색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 음식들을 드셔주시면 비장과 위장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박이요, 단호박, 그 다음에 고구마, 여기 강황, 그 다음에 노란색 여러 과일들, 여기에는 없지만 양배추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게 되면 이제 비와 비위를 보호해준다, 비위를 강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죠? 하실 수 있겠죠? 안녕.